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절대다수 70%가 검열을 막는 새 법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공정선거를 위한 판결을 했고 공정선거를 위한 판결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해임 취소 행정소송 진행하고 있고 광주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내는 셈 치고 좀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12월 17일에 나온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대다수 거의 3분의 2가 트위터가 사용자를 암암리에 제재했고 2020년 선거 기간에 정치적 검열을 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권자의 무려 70%가 기업이 검열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새로운 법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도 깨어나고 있습니다. 델러웨어 대법원이 10월 달에 11월 8일 중간선거에서 보편적인 우편 투표와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주법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했고 해당 법령이 델러웨어주 헌법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소송을 제기한 공익법률재단의 크리스찬 애담스 회장은 델러웨어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것은 일렉션 인테그리티, 선거 무결성을 위해 기념비적인 승리입니다. 라고 전 법무부 민권 변호사 애담스가 말했습니다. 그는 주 대법원이 선거법을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법은 델러웨어 헌법을 위반했습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은 선거에서 법치주의의 승리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필프의 이사이자 전 오하이오 공화당 국무장관 켄 블랙웰은 선거 공정성은 모든 미국인이 지지할 수 있는 문제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주 대법원이 처음으로 주 선거법이 불법이라고 판결한 사실은 당파색 짙은 정치인들이 한 번도 넘지 않은 선을 넘으려 하고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하는 멸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블랙웰이 성명서에 썼습니다. 민주당이 지배하는 델러웨어 의회는 보편적 우편 투표와 당일 유권자 등록을 허용하는 선거법을 통과시켰으나 공화당의 지원을 얻지 못해 이 새 선거법의 합헌성을 위한 헌법 개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델러웨어 의원들은 2020년 코비드-19 대유행기에 새로운 우편 투표법을 통과시켰고 이것이 헌법조사를 피할 수 있도록 비상 권한을 발동했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전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대유행이 한창일 때 제정된 우편 투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선거 관리들이 그것을 허용함으로써 연방 및 주 헌법을 무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일반적인 선거 절차에서 벗어난 이러한 일탈로 인해서 민주당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편 투표를 하고 투표일 당일에 등록을 하면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 우편 투표와 당일 등록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선거 무결성, 일렉션 인테그리티가 미네소타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국의 공익법률재단 필프가 300개 이상의 중복 유권자 등록을 제거하기 위해서 2개의 미네소타주 카운티와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이 합의는 필프가 다코타 카운티의 중복 등록 제거를 요구하고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재단은 발표문에서 헤네핀과 니콜렛 카운티에서도 중복 등록이 적발되어 카운티 유권자 명부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가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J. 크리스찬 애담스 필프 회장은 이러한 합의가 선거 무효성을 위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정확한 유권자 명부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필수적입니다. 이것은 국가 유권자 등록법에서 면제된 주에서 유효한 유권자 명부 유지를 강제하기 위한 혁신적 법률적 전략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필프는 이제 미네소타 5개 카운티와 유권자 등록 명부를 정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네소타의 나머지 카운티는 물론이고 다른 주에서도 유권자 등록 명부가 정리될 것입니다. 현재 아리조나에서 선거 무효를 위한 카릴 레이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원이 공정선거를 위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기대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도 아리조나 주지사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캐릴 레이크가 마리코파 대법원에 제출한 2022년 선거 무효 소송이 게임 체인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이크의 소송이 기각되지 않고 접수된 것은 작은 기적이지만 레이크의 변호사들은 선거 당일에 투표지 프린터에서 발생한 문제가 의도적이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와 함께 추가 투표가 계상되어 카운티 선거 매뉴얼을 위반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레이크의 변호인단들이 이를 위해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레이크의 변호사 브라이언 블렘이 마리코파 카운티가 선거일에 유권자가 제출한 투표지의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었는지 물었고 마리코파 카운티 기록관 스티븐 리처는 그것을 몰랐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리처에 따르면 개별 투표소에서는 투표지 수를 합산하지 않는데 이것은 주 선거법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슈는 레이크의 소송이 다른 것들보다도 선거일 11월 9일과 11월 11일 사이에 카운티가 보고한 투표의 수가 거의 2만 5천 개 증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것이 당선자 캐티 홉스와 캐리 레이크의 투표수 차이 1만 7천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이크의 변호사들은 증거한 투표지 2만 5천 개는 훼손, 조작 또는 변경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증거 보존 연속성, 체인 오브 커스터디 문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보존 연속성,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적절하게 추적되었다면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 관료들이 선거일 다음 날인 11월 9일에 투표지의 정확한 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캐리 레이크의 변호인단이 설명했습니다. 선거일에 당신이 받은 투표지의 수를 세는 일은 쉬웠을 것입니다. 라고 블렘이 리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들 모두를 받아들여야 했고 그것은 밤을 새우는 고단한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리처가 주장했습니다. 당신은 투표지 양식을 보고 숫자를 더할 수 있습니다. 맞죠? 라고 블렘이 물었습니다. 투표지가 개별 투표소에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라고 리처가 설명했고 그들은 MCTEC 마리코파 카운티 태빌레이션 앤 일렉션 센터에 돌아올 때 계산되고 런백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런백은 마리코파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돕는 개인 선거관리 회사입니다. 투표지가 투표소를 떠날 때 운반함에 투표지가 얼마나 있는지 사람들이 압니까? 라고 블렘이 물었습니다. 조기 투표지가 투표소를 떠날 때 아니요. 투표지가 투표소에서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라고 리처가 인정했습니다. MCTEC의 투표지가 도착할 때 운반함에 투표지가 얼마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맞죠? 블렘이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라고 리처가 대답했습니다. 주 선거 과정 매뉴얼에 따르면 각 투표소는 법률에 따라 투표지의 수를 기록하고 공식 투표지 보고서에 기재해야 하고 그들이 기록한 투표지의 총 숫자와 투표를 한 유권자의 수가 일치해야 합니다. 마리코파 카운티가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투표지의 수를 세기 전에 유권자의 표를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유권자가 던진 투표지의 정확한 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투표 기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레이크의 변호사들이 무작위 추출해서 검토한 투표지 113개 중 48개, 42.5%가 20인치 투표지에 제작된 19인치 투표지이고 그래서 투표일에 투표기계가 이러한 투표지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레이크 변호인단을 대신하여 결함이 있는 투표용지를 조사한 증인 클레이 페리크는 누군가가 프린터 구성을 변경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는 질문에 페리크는 아니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